아침마다 코가 막혀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일어나자마자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 흘러내리고 코가 답답해서 숨 쉬는 것부터 불편하고요. 하루 시작이 그냥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도 딱히 뚜렷한 원인이 없다, 계절성이다, 알레르기일 수도 있다, 이런 말만 듣고 오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런 비염과 같은 증상이 사실은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음식이랑 비염이 무슨 상관인데요? 하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식단과 비염의 연관성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 현장에서 그걸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는 음식 하나가 코막힘, 재채기, 콧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리스트만 나열하기보다는 왜 그런 반응이 생기는지,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딱 들으면 이해되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염으로 힘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숨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비염은 단순히 코가 막히는 증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면역체계가 특정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면서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상태입니다. 꽃가루나 먼지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같은 외부 자극들도 원인이 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이 비염을 만들고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 건강을 흔들고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결국 면역 체계를 예민하게 만들어서 코 안쪽 점막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음식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면역과 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자주 무심코 먹게 되는 것들이 문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 안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과 유당이라는 당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장이나 점막에 자극을 줘서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많아지고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우유 마시고 코가 답답해진다든가 아이스크림 먹은 날 콧물이 줄줄 흐른다, 그럼 유제품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라면, 과자, 도넛 같은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고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면역 시스템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이 과민해지고 코 점막도 또한 예민해집니다. 특히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먹고 나서 바로 코막힘이나 콧물과 같은 염증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비염이 만성인 분들은 일단 밀가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달달한 음식은 먹을 땐 정말 행복하죠.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히스타민 반응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이미 예민해진 코 점막을 더 자극하게 되죠. 탄산음료, 케이크, 젤리, 시리얼, 이런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비염 증상이 더 잦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입니다. 히스타민은 비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의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히스타민 자체가 많거나 몸에서 히스타민 분비를 증가시키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딸기, 와인, 숙성 치즈, 참치 같은 음식들, 히스타민에 민감한 분들은 이걸 먹고 나서 코가 간질간질하거나 재채기, 콧물 반응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코 점막을 붓게 만듭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코 속 점막이 부풀고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거죠. 특히 맥주나 와인은 효모, 보리, 첨가물 등이 함께 작용을 해서 코막힘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심하다면 그건 단순한 숙취로 넘길 일은 아닙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햄, 소세지, 냉동식품,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조미료,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부대찌개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몸에 쌓이면서 면역계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만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비염 관련 연구에서도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염 유병률이 더 올라간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가공식품을 줄이기 시작하면 코가 한결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찬 음식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찬 음식 자체가 비염 증상을 바로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 아이스 커피, 아이스크림, 냉면 이와 같은 차가운 음식은 코 점막을 갑자기 수축시키거나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바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똑같은 것이죠. 겨울철에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혈관 운동성 비염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한 체질인 분들한테는 이와 같이 찬 음식이 가장 즉각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는 괜찮은데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코가 막혀요. 따뜻할 땐 괜찮았는데 찬물만 마시면 재채기가 바로 나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음식 성분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인 온도 변화 자체가 코 점막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채기나 코막힘이 확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 몸에 뭘 불편해 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 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었는지 간단히 적으시고 그날 코가 어땠는지도 같이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우유랑 시리얼, 점심 라면, 저녁 삼겹살 그리고 맥주. 그날 밤 코막힘 심함, 재채기 계속. 아마도 3일에서 일주일만 적어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 우유 먹은 날 코가 많이 막혔던 것 같아. 밀가루 먹은 다음 날은 유독 코가 좀 숨쉬기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의심되는 음식을 잠깐 끊어보세요. 반응이 의심되는 음식이 있다면 짧게는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그리고 몸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유제품 포기, 다음 주에는 밀가루 안 먹기, 그 다음에는 설탕 안 먹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보면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제한 식단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꽤 많이 효과를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항염 식단을 늘려보세요. 이건 뭐든 줄이기보단 좋은 걸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항염 식품으로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 제철 과일, 통곡물, 예를 들어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것들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 견과류, 씨앗 이런 식품들은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염과 알레르기 증상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비염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로 바로 개선될 수 있는 분도 있고 기능코 필러 또는 수술로서 비염의 증상들을 개선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선 나의 생활 습관, 먹는 음식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난다는 얘기는 단순히 코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을 자극하는데 내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제품, 밀가루, 설탕, 술, 가공식품, 히스타민 많은 음식, 찬 음식 이 중 하나라도 자주 먹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보세요. 단순한 변화이지만 숨 쉬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비염은 절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약과 함께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형신 닥터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